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다시 한번 파란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도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다시 한번 1% 넘는 낙폭을 키워나갔는데요.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코스피 시장에서 5가지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현대차도 1.93% 오른 가운데 네이버도 1.14% 올랐고요. SK텔레콤의 경우에도 1.53% 오르면서 일제히 1%가량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특징주로 넘어가기 전에 전일 시장에서 특징으로 반도체 주들을 먼저 여기서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는 1%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갔지만 마지막에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0.57%로 탄력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12만 원 선 다시 복귀해냈지만 결국에는 11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시장에서는 반도체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측에서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을 20%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장 초반부터 이렇게 반도체 투톱의 주가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증권업계에서는 HBM 효과가 2024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Z 폴드 5 톰브라운 에디션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완판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이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이제 현대차와 네이버 그리고 SK텔레콤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현대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1.93% 올랐고요. 18만 9,8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19만 원 선을 돌파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현대차가 19만 원 선을 돌파한 것은 약 한 달여 만에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현대차와 관련해서 큰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악재로 꼽혔던 파업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주가가 이렇게 함께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잠정 타결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서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 이러한 계열사들의 연쇄 파업 가능성이 줄어들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모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동안 최대 악재로 꼽히던 파업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임단협 잠정 합의는 주가 반등의 촉매제로 작용을 할 것이라며 예정된 파업이 취소가 되면서 3, 4분기 판매 규모는 100만 대로 예상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서 나중에 주가도 더 오를 것이고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따라서 현재 구간이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현대차, 기아,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이슈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네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의 주가가 1.14% 오른 22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아래로 SK텔레콤까지도 함께 엮어서 이 두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후반부에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상반기 동반 부진에 빠졌었던 이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네이버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특징적으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안에서도 AI와 관련되어 있는 신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 네이버 그리고 SK텔레콤 쪽으로 장 후반부에 가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후장에 들어서 이렇게 급등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게 되면서 AI와 관련해서 이러한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내년에 약 9,0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상은 물론 각 산업 현장과 공공행정에도 AI를 접목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AI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네이버와 카카오, LG, SK텔레콤, KT 등이 뛰어든 이 AI 산업 성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네이버와 SK텔레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살펴봤고요. 이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진테크가 1.59%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38,250원에 거래가 됐고요. 네오위즈, GI 이노베이션, 아프리카TV 그리고 펜트론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네오위즈가 개임주 내에서는 이번에 관심을 받으면서 9%대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개임주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고 이 안에서 신작과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다든지 또 흥행 여부에 따라서 순환매가 도는 식으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제 개임주 내에서 주인공은 네오위즈였다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지아 이노베이션, 아프리카TV 그리고 펜트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 내에서는 어떠한 종목이 조금 더 관심을 받았을지 특징주로 넘어가서 자세한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오위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오위즈가 9.56% 오른 42,4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오위즈도 마찬가지로 게임이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대작인 피해 거짓의 흥행 기대감이 지속됨에 따라서 네오위즈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또 기관 투자자들도 함께 관심을 보였다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이번에 최고 기대작인 피해 거짓이 9월 19일에 출시될 예정이라면서 신작에 대한 평론가 리뷰와 평점의 엠바고는 출시 직전에 해제가 되지만 피해 거짓 같은 경우 디럭스 에디션을 구매할 경우 9월 16일부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리뷰와 평점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높은 평점이 반드시 높은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이 피해 거짓이 흥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투자 판단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네오위즈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더욱더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어제도 9.56% 오른 42,400원의 종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국내 증시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준비할 때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이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광고 매출이 증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익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긍정적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 웹툰 회사를 포함한 자회사들의 이익 성장이 역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전 사업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매출과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 AI 자체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있었지만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가 네이버의 AI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신라호텔 같은 경우 역시 네이버의 AI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밝히면서 네이버의 AI
B2B 사업의 수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주요 수급 주체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으로는 네이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하반기에 광고 매출이 회복됨에 따라서 이익 회복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이 점까지 잘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투자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오이솔루션, 율촌, 선익시스템, 피롭틱스, KMW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의 특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5G 관련 종목들 그리고 OLED 관련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다수 이름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지금 해당된 종목으로는 오이솔루션과 KMW가 5G 관련된 종목이고요. 선익시스템과 피롭틱스는 관련된 종목으로 잠시 뒤에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테마입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인 율촌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율촌도 시간의 거래에서 9.84%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종가를 6,14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별한 상승 모멘텀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마감 이후에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신규 지분 취득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에 따른 공시 의무 이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련이 크게 없다는 점만큼은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9.84% 상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주로 오이솔루션과 KMW를 필두로 한 5G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이솔루션은 상한가, KMW는 5.18% 상승하면서 각각 15,820원, 12,99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어제 본장에서 2시 구간부터 급등 마감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이솔루션은 어제 7%대, 그리고 KMW는 14%대 급등 마감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해당 종목들 외에도 5G로 묶인 테마 관련 종목들이 어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대응을 위한 5G 기지국 생산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모멘텀이 시간의 거래에서 그대로 유입이 되면서 해당 종목들 외에도 다수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센서뷰,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휴림 네트워크스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동반 상승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로는 OLED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선익시스템은 7.3%, 피롭틱스는 6.1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OLED 관련 종목들도 어제 본장에서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상승한 건 아니었는데 어제 장 막판에 OLED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들썩이면서 거래를 마쳤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매수세가 그대로 유입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상승한 탑5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다수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린 만큼 그 흐름 이유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관련 종목들이 상승 마감한 이유는 LG 디스플레이가 애플로부터 물품 납품 대금을 선급금으로 2조 원을 수령했다는 소식과 함께 애플의 아이패드 OLED 초도 물량이 윤곽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 모멘텀이 장마감 이후에도 그대로 유입이 되면서 장 막판까지 이 탄력이 유지가 됐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외에도 야스, 동아 엘텍, LG 디스플레이까지 동반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두 가지 테마를 갖고 움직였던 종목들 오늘 본장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에코바이오, 소룩스, C랩, V1텍, 스맥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조금 전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은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면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은 개별적인 공시에 영향을 받으며 악재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하락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코바이오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에코바이오 어떤 이슈로 하락을 했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바이오는 장마감 이후에 발행 주식수 대비 2.3% 규모의 전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공시에 매도세가 몰리면서 10%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종가를 12,8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맥도 장마감 이후에 공시가 있었는데요. 해당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 공시를 받았다는 요구와 함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공시 소식을 전하면서 스맥 4.24% 하락한 4,74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소룩스와 C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 탄력이 좋았던 종목인데요.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소룩스는 8.46% 빠졌고요. C랩은 4.72%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짤막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룩스는 아리바이오가 중국 대형 의약품 유통업체인 상하이제약과 경구용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리바이오의 대표가 소룩스의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최근에 주가 탄력이 좋았던 소룩스는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8.46% 하락한 2,76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C랩은 어제 특별한 호재 없이도 AI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 마감했던 종목이었는데 4.7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선익시스템을 말씀해 드리겠는데요.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5G 장비주가 전일 급등하면서 시간의 강세를 보였었던 모습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주요 고객사가 수주에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최근 수주 잔고가 846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최대치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특히 3분기부터는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점, 또한 그 최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하반기와 내년까지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G 장비주 같은 경우 그동안 투자가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주가 역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추가적으로 5G 투자 관련된 소식이 나타난다면 주가 상승 탄력도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선익시스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네이버 짚어주셨고요. 시간의 특징주로는 선익시스템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특별한 아주 많이 기다리셨던 CPI 발표가 드디어 어제 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그 본장에서의 흐름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 시장이 많이 밀려서 오늘은 좀 제발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꼼꼼하게 함께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해보시면서 수익률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률 이만큼 챙겨가세요.